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글을 보시고 측백나무 비누나 또 측백 오일을 가져다가 아마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현명하고 지혜롭게 연락을 하셔서 필요하신 만큼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 아마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또 미국의 대선과 맞물리면서 갖가지 흉흉한 얘기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소문들과 함께, 또 옆나라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밀려올 거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여태껏 아직도 계속 비가 와서 수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는 이런 바쁜 이야기들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둑이라고 불리운 김경수에게, 즉 문재인을 거짓말로 당선시키게 한 그 킹크랩 사건을 주도했던 주모자였죠. 이 바둑이 김경수를 지금 복권 사면을 해준다 그럽니다. 결국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에게 합법적으로 정권 이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자, 김경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의 아바타다, 또 문재인의 그림자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죠. 무엇을 통해서? 부정과 불법의 방법을 통해서, 뭐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때 사용됐던 게 뭐다? 바로 킹크랩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터넷을 통한 그런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었다, 이 얘기죠. 물론 그 김경수 바둑이를 구속시키기 위한 장본인은 또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우파의 여전사 추미애 아니었습니까? 당시 추미애가 당대표론가 있으면서 그렇게나 그 사건을 갖고 물고 뜯고 늘어지더니 결국에 김경수를 구속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에게 8.15 특사로 사면복권을 시켜준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 김경수에게 합법적으로 정권을 넘겨주기 위한 작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10월 초가 되면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니 공직선거법 재판은 무제한적으로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될 것이고, 빠르면 내년 초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 초가 되면 이재명은 금배지가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자금 434억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기게 되는데, 자, 김경수를 복권시키게 되면 이재명이 사라진 공백을 김경수가 메꾸면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월 말에 위증교사 관련 1심 형량이 확정되는데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검찰, 법원 다 짜고 치고 고스톱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이재명이는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지만 이게 솔직히 이 자식들의 지금 장난과 농간,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거나 같습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켜나 보시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장악을 했죠. 그리고 모두 친명계로 채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구심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와해될 것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김경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240여만 명이 똘똘 뭉치게 되면 제대로 된 대선 주자 하나 없는 국민의힘 80만 당원이 똘똘 뭉쳐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차기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석방해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과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이 싸우면서 보수층이 이탈했고 총선에서 결국 참패를 한 것도 의도적으로 패배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거에서 지고 김경수를 사면 복권시켜서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야만 문재인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퇴임 이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민의 눈가기를 속이는 공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특수부 검사가 공작의 달인 아닙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고 멀쩡한 사람도 전과자를 만드는 게 검찰 특수부 조직인데 그런 공작의 달인께서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자리를 갖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초반부터 돌았죠. 또 이종찬 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로 삼고 있다죠. 그 같은 친구라고 하는 이철우 연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가 지금 이종찬 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뜬금없이 김경수를 사면 복권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아바타인 김경수에게 합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의 신복이었던 김한길은 더 이상 언급할 바가 없을 정도로 자유파 국민들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또 이종찬은 자기 할아버지 이회영 씨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종찬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은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정부 수립을 처음부터 반대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에서 파생된 아나키즘 사상에 심취하여 아나키즘 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회영은 상하이에서 아나키즘 사상에 심취하였고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이회영 씨가 아나키즘 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이회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회영과 아나키즘을 조명한 책들이 여러 권 출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까지 역임했던 이종찬은 1936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반대하였고 소련 볼셰비키 혁명 세력과 손잡고 아나키즘, 즉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 운동을 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 건국으로 확정이 된다면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할아버지 이회영은 모든 훈장이 박탈되어야 하고 또 독립운동가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동안 국정원장까지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자기 할아버지를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로 만들어 훈장이라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괴물 기념관으로 등으로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이 회영은 1924년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고 여기서 활동하다가 생활고로 대원들이 찢어진 다음 1928년 2월에는 상하이에서 이 회영이 새로 만든 것이 바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회영과 함께 활동한 인물들은 1924년에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활동한 이을규, 이정규, 정현섭 등과 중국에서 활동하던 무정부주의자 유기석, 한일원, 윤호연, 안공근 등이었습니다. 이회영 등이 조직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단체의 명칭에서도 표방하고 있듯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추구했던 무정부주의 사회의 건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현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자유, 평등, 우애에 기초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수요에 따라 소비하는 새로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한국에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자유연합의 기본 원리인 국민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하여 모든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정치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사유재산제도, 종교, 결혼제도, 가족제도 등은 폐지 또는 소멸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직접 선전과 폭력적 직접 행동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1928년 6월부터 탈환이라는 기관지를 몇십 부씩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이회영 씨는 탈환의 편집위원으로서 이정규, 이을규, 정현섭, 유기석 등과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회영 등은 이 잡지책 탈환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자본을 정부로 집중시키는 어용적 강권적 공산주의라고 비판을 하였고, 그리고 참다운 공산주의는 정부가 없는 생산단체 자치의 무정부 공산주의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정부 공산주의의 원리에 기초해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은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위에 생겨났던 레닌 스탈린이즘과는 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아나키즘, 당시 공산주의 사상을 숭상했던 사람들의 그 아나키스트로 변모를 했죠. 이 아나키즘에 심취를 하면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를 신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러시아의 공산당들과 연합해서 일본과 싸운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민족혼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즉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일본과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올리면 이중차는 공산주의 아나키즘 운동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해왔던 자신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 즉 공산주의자의 손자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승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아나키즘 운동을 한 이회영에 대한 모든 훈장과 서훈 등은 박탈되어야 하겠으며 세금으로 지원된 부분은
이종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모두 토해내서 국가에 반납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했던 공산주의자의 손자인 이종찬을 광복회장에 앉혀놓고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김대중의 신복이었던 김한길을 정치 스승으로 모시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뭡니까? 김대중의 키즈, 김대중의 얼라들입니까? 아니면 노무현의 키즈, 노무현의 얼라입니까? 도대체 어느 쪽인 것인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북에서 인정한 통전부의 공개된 간첩, 이 최재형이란 자와 주고받은 카톡에서 이미 밝혔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의 최대 무엇이었다? 충신이었다. 화양연가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고 또 일개 평검사에서 비약적인 여러 계단을 수직적으로 돌파하고 중앙지검장이 되었고 검찰총장이 되었던 윤석열의말로 한동훈과 함께 문재인에 대한 최대의 충신이었다. 즉 권력의 주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과 더불어서 민주당이 완전히 사라지는 타이밍에서 김경수를 이 바둑이를 사면 복권시켜주면서 김경수 바둑이를 차기 대권주자로 만들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40만 명이고 국민의힘당 당원이 약 80만 명인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SNS와 멀티미디어에 해박한 젊은 층이 많습니다. 이런 반면에 국민의힘은 SNS에 어두운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하면 김경수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SNS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최근 선거에서 SNS에 탁월한 젊은 청년들 1000명을 어르신들 100만 명이 붙는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노총과 전교도 등 다양한 하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부터 미국을 속여왔다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장년층은 더욱 더 많이 그러니까 나이들은 중장년층은 더욱더 많이 돌아가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경제는 더욱더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을 바꾸고 젊은 대권 주자인 바둑이 김경수를 앞세우면 늙고 무능하고 국민이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이 서로 대권 주자가 되겠다고 기어나오는 국민의힘은 대권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뒤에 붙어있는 세력들은 한총련이고 문재인 뒤에 붙어있는 세력들은 전대협 세력들 그룹입니다. 전대협 그룹은 한총련 후배들에게 지난 20년, 3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했지 권력이나 돈 등은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고 그들이 다 착복했습니다. 따라서 한총련 세력들은 이재명이를 앞세워서 전대협 세력인 문재인 세력에게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전대협과 문재인 세력을 먼저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원 투표권을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왔는데 갑자기 당비를 1개월 이상만 내면 투표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쪽 사람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입당을 했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밀어올리고 국민의힘을 장악해버렸던 것입니다. 현재 한동훈의 팬클럽은 문재인의 팬클럽인 깨어있는 시민연대, 깨시민이라 그러죠. 이쪽인데 김경수가 사면 복권이 되면 이 깨시연이
김경수 쪽으로 붙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광팬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결국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 공작 등의 혐의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김경수의 사면 복권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주군이고 선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세력을 위협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구속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 문재인의 아바타 김경수를 사면 복권시키고 차기 대선 대권 주자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은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초기에 국정원장 독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국정원의 국내 업무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에 무능하고 쫄보 중에 쫄보라고 하는 외교관 출신의 김규현 씨를 임명하여 2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질 때까지 문재인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방송용 중계 차량 방송 장비를 북한에 두고 온 사건,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중국 공산당 간첩을 양성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인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법학 학위를 받은 윤희근 씨를 경찰청장에 임명하여 대한민국 경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보가 중국으로 얼마나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죠. 문재인이 적성국 수장인 김정은에게 넘긴 USB 역시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장이 우리 국민들의 신상 정보를 중국 공안에 넘기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청와대에서 한자리를 했던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시민사회수석에 임명하고 직업군인의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55세에서 65세로 늘린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직업군인들이 대거 옷을 벗고 전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급여를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서 국방비 전체 금액은 대대적으로 인상하지도 않은 채 겨우 물가 상승률 정도만 인상하고 부족한 병사들 급여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업 군인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한편 병사들에게 이를 지급하면서 계급 간의 불협 화음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약 20만 명의 직업 군인들 중 약 2만 명 정도가 군대를 떠났습니다. 일개 사단 병력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현재는 간부와 병사가 모자라서 대간첩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며 시동이 안 걸리는 전차, 장갑차가 수두룩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정비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탱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북한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에 한미연합군이 북한 쪽으로 진격하지 못하기에 교묘하게 시간을 끌면서 중공군이 북한을 점령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공군이 한미연합군보다 먼저 평안도 함경도 지역과 동해의 원산항 청진 함흥항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중국 해군이 원산항에서 함흥 청진항에서 알래스카로 진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국 해군의 서태평양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중국 해군과 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쉽사리 중국의 식민지 내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봇대를 나오고 자금을 추적하는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병사들 급여를 대폭 인상시키면
간부들의 급여도 대폭 인상시켜야 하고 그에 따라서 국방비가 최소 10에서 20조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를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붕괴시키고 중국에 대해 함경도, 평안도 등등을 상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는 국군정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군정보사 최고 정예 요원이었던 정규필 대령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정보사령부의 비전문가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국군정보사를 완전하게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국군정보사 최고 정보요원 정규필 대령은 국가정보원에 있는 그의 친구라고 20년치기라고 생각했던 서울대 중원중문과 출신의 김모라고 하는 별명 하이에나입니다. 이 김모라고 하는 직원이 진술서를 거짓으로 이영권이란 이름으로 쓰면서 정규필을 간첩으로 이런 밀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먼저 망가진 국정원의 현직 직원이 정보사의 최고 요원, 에이스 요원이었던 정규필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만은 간첩으로 성립이 안 되고 집에서 나온 서류 뭉치를 갖고 이것을 군사 비밀 유출죄다 그랬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군사 기밀이라는 것도 군에서 정규필 대령이 현직에 있을 때 어학 자원들의 분포를 예를 들면 육사 몇 기, 중국어 몇 등급 상중하에서 이런 식으로 홍길동은 육사, 김계동은 3사 이런 식으로 어학 자원 이론들을 갖다가 당시 평문으로 기록해 놨던 것이 최근 연도 들어서 그것이 평문이 아니라 상급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견강부회해서 억지로 그것을 군사 기밀로 누출했다고 하면서 10개월인가 1년 선고하고 2년 집행유예에다가 강제노역 160시간을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완전히 이 나라는요 질서와 법치가 개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전문가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정보사령부의 사령관이 돼서 국군정보사를 무력화하려고 하자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이 여단장은 사령관보다 육사가 3년 선배인 47기고 사령관은 50기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이 여단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 사이에 지금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기밀들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볼 때 문재인이가 북에다 헌납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문재인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못다한 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 이룩해 가고 있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 공공의대를 추진하면서 의대 졸업 정원을 대폭 증원시키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죠.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겠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과 충돌했고 그 결과 의사들이 전부 사표를 쓰고 의료 현장을 떠나가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보수층인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더 많이 죽게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를 안 낳아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매년 3,000명이 배출되는 의사가 모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는 정년도 없고 퇴직하지도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의사를 하는데 매년 3,000명이 배출되는데 의사가 정녕 모자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까? 1년에 의대 졸업생이 3,000여 명인데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을 늘리면 실습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서울법대로 졸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몰라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선거를 앞두고 의사들과 싸웠겠습니까? 과연 합리적인 전투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 총선을 의도적으로 패배하여 반드시 총선에서 져야만 그 핑계를 대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사들과 싸우면서 총선에서 패배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칼을 함께 꽂은 문재인이 죽어나가니까 김무성이가 장악하고 있었던 국힘과 짜고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이재명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선 후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심상정을 압박하여 대선 후보로 나가게 만들어서 이재명의 표를 흩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경수를 사면 복권해서 차기 대권주자로 만들어주면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될 것이고 국힘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총선에서 패배해야만 문재인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퇴임하고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계획을 이미 짜고서 총선에 임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우파층은 윤 대통령이 자기들 목숨을 단축시켜 중장년층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윤석열 잘한다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수호를 외치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를 1심에서 구속시키고 김상진 단장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에게 검사가 다른 사건을 지속적으로 병합하여 한 판사가 김상진 단장 관련 여러 건의 재판을 하도록 만든 것, 이 역시 또한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공작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지만원 박사를 구속시켜 놓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파의 인사들을 윤석열의 검찰이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지지 세력이 군인들과 의사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군대와 의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이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윤 대통령이 전부 다 마무리를 지금 깔끔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과 중국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적당히 하다가 감옥에 가야 하는데 너무 버티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의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 한동훈이가 갑자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등 자기 편 안에서의 권력투쟁 욕심, 이권 욕심 등으로 국힘당 내분이 나면서 스케줄이 꼬였을 따름입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속이는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요즘 미국 친구들이 심심찮게 전해오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이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단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외쳐야지 윤석열을 잘한다고 외치고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보수단체를 모두 문재인의 밥풀떼기 하수인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키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시장경제체제라는 가치를 지키자고 외쳐주셔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칙을 허물고 있다면 가차없이 비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이요, 어찌 보면은 보통의 폭탄이 아니라 거의 핵폭탄급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자유우파 진영을 속였다는 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우파 쪽에서 이제는 각성하고
자극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앞으로 난리를 치고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의 손자가 광복회장을 맡았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참으로 윤 대통령이 멘토로 삼고 있었던 자신의 대학교 친구의 아버지가 이런 광복회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조상행거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족해방 독립투쟁이 아니라 일본군과 싸우긴 싸웠대. 뭐했다?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 연맹을 만들어서 지금 러시아 공산당들과 손을 모아서 그런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애국자 독립투사가 될 수 없는 신분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자의 손자가 현재 그 말을 아주 야리꾸리하게 섞어서 자기가 마치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자의 후손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우리의 과거 역사가 미봉책으로 발려지고, 그리고 정말로 조변석기하는 이런 정말 무질서 가운데 함부로 서훈이 내려지고 독립유공자라는 칭호가 내려졌던 것이죠. 자, 이제는 이에 대한 서훈이 취소가 되고 모든 독립유공자 자격도 아마 박탈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단체들, 소위 보수라고 하는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버리고 김문수 쪽으로 몰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대선 주자라고 보이는 이제 김문수 씨가 나타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 양아치 건달 이 검찰 조직에 있는 애들도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헷갈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김문수 선생을 통한 이 마케팅을 통해서 이 자유우파 진영에도 확실한 대선 주자가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되고, 또 미국에서 김문수 선생께 힘을 실어준다는 이런 뉘앙스가 나오게 된다면 검찰도 하는 수 없이,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검찰 애들은요, 승냥이들이에요. 애들도 돈 냄새에 잘 맞고 술 냄새, 권력의 냄새를 잘 맡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김문수를 지원한다,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문재인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들이 각각 갖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이 있죠. 범죄란 범죄라고 할 수, 이런 것들도 알아서 수사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인질로 잡고서 이번에 어떻게 한다? 김문수 다음 대통령님 앞에 서서 김문수 형님, 김문수 각하, 김문수 대통령님 그러면서 줄을 서고 있는 검사 새끼들이 나올 거예요. 이때는 검사님들이 아니라 검사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대선 주자 김문수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국민들께서는 김문수 이번에 신임 노동부 장관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동행해 주셔서 제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방송에 아무런 광고료가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방송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